자, 그리고 이 사안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지난번에는 이 캄보디아 총리 내외에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이번에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불교계 행사였는데 네. 의원님이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참가해서 그럼 봤습니다. 보셨어요, 김건희 여사? 네, 예, 예. 오랜만에 보셨겠네요. 저 앞에 열에 앉아 여기 있었죠. 사진은 네. 김병주 의원이 이제 보이진 않는데 어느 쪽에 계셨어요? 저기 바로 저 경호원들도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 네, 바로 뒤에. 옆쪽에 있었나 봐요. 예. 옆쪽에 예. 있어서 뒤에 지금 있다 프레임에는 안 보니까. 잡혔는데 네, 네. 예. 좀 인사를 좀 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 인사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군요. 아니 인사할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뭐 인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네. 아니 근데 이 현장에서 뭐 언론이 보도하는 게 뭐 환호가 터졌다. 김건희 여사 소개에서 이제 참가하는 모습을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많이 좋아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던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사실 그때 네. 대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 요 행사 전에 108배를 하고 이런 행사에 학생들도 많이 참가했었고 네. 또 군중들도 한 5천 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아주 큰 행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일부 학생들 중에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네,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었겠네요. 분들도 있기는 많은 했는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 국민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사실 불교 행사니까 네. 불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오니까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좀 예의상 해준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정말 오랜만에 네. 이 공개 석상, 그러니까 대중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지금 150일 이상 공개석상에 안 나타나다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거잖아요. 캄보디아 총리 내외 행사에. 그때는 뭐 사실 대중 앞에 나타난 건 아니고 그렇죠. 행사에 나와서 나중에 행사. 이제 사진을 보여준 네, 형태였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중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려면 그 전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왜 그동안 150일 이상 못 나타났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불교 행사에 저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불교 행사가 불교계가 좀 욕을 먹고 있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뭐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행사 때 김건희 여사만 오는 걸로 처음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행사는 원래 해암사라고 양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교구는 25교구라서 저희 남양주 지역에 있는 봉선사 주지 스님이 25교구장 스님인데 네. 거기서 하니까 저보고 꼭 나와 달라 그러고 또 그 앞에 주차장 문제든 뭐 협조해야 될 군부대 주차장도 좀 협조해 달라 해서 네. 행사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진행을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것은 사실 의미 있는 행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해암사의 부처님 사리와 여러 그 하상 고성들의 사리가 보관이 돼 있었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 강탈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스톤 박물관에 있었고 이걸 찾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불교계에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사리를 모셔서 해암사에 모시는 행사여서 아주 불교계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였고 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으셨군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대중이 안 나타났는데 여기 올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 전날 대통령도 온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루 전날 저녁에. 예. 왜냐하면 거기 가면 통상 국회의원은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확인했더니 뭐 대통령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날 당일날 가서 보니까 갑자기 하루 전날 저녁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호 시스템을 못 갖췄더라고요. 통상 대통령 행사에는 뭡니까 검색대가 설치되고 그럼요. 그래야죠. 거기에 다 가방들 검색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검색대를 설치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뭡니까 예. 누구 보안 검색하는 경호원들이 거, 보안 이렇게, 검색 예. 이걸로만 간단히 하고 또 일부는 제대로 된 검색도 잘 못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혼자 왔을 경우는 되게 여론이 안 좋아질 확률이 많잖아요. 혼자 나타나면은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거기에 들러리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가 오니까 그것이 좀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또 예, 행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김건희 여사만 오는 걸로 만약에 진행이 만약 됐고 김건희 여사 혼자 그렇죠. 나타났으면 예. 김건희 여사 혼자 나타났으면 비판을 불교계가 많이 욕을 먹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거기에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한 원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디올백 명품백 그럼요. 문제라든가 의혹이 해소된 게 특검이라든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예. 또 인사건으로 무업건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혼자 딱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 그 행사가 너무 퇴색이 될 수가 있죠. 네. 폄훼될 수가 있고 거기에 묻혀서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와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네. 결국은 이 행사에 김건희 여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대통령은 사실 미리미리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리미리 예. 거기에 가신다 그러면은 사실 경호부대원들이 다 가서 점검도 하고 또 인적 군부대도 좀 동원이 되고 하거든요. 경호 작전에.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검색대도 제대로 설치 못할 정도로 급조로 이제 오게 됐다는 생각을 했죠. 급조된 마치 김건희 여사를 따라서 윤 대통령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행사였다. 네, 시간차로 보면 그렇게 시간차로 보였던 거죠. 보면.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내외를 만나는 그 현장에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석 장 정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참석한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번에는 영상도 촬영이 되고 네. 뭐 보도도 많이 또 되고 점점 보폭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폭을 예.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실제 네. 중앙지검장도 교체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에 있는 핵심 검사 팀이나 이런 그렇죠. 교체를 검찰 했잖아요. 인사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인사건으로 이런 걸 정리가 되니까 네. 이제 공개석상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 검찰 인사도 그렇고 네. 그 전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명품백 의혹에 네. 관련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뭐 이 표현 자체도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불러왔지만은 마치 사과를 해온 것처럼 그동안. 그러니까 뭐 사실 사과라는 단어 처음 쓴 거예요, 사실 네, 예.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검도 아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특검 안 받겠다는 걸 또 분명히 하고 네. 그리고 검찰 인사가 있었고 네. 서울중앙지검 장 비롯해서 차장 검사를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런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고 네. 김건희 여사의 등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쭉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공개 행보를 더 활발히 이런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앞으로 대단히 활발히 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중 앞에 서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 때마다 이렇게 나설 확률이 많죠. 네. 나설 거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이것도 좀 사실은 보면은 검찰 인사 전에 임명이 네. 되면서 이것도 좀 준비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검찰도 동원이 된 것 같고 중앙지검장 교체라든가 김건희 수사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이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위에서 인사권으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커버하고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되면서 한 일주일 후에 검찰 인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사실은 원래 본인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든 민정수석까지도 어떤 사적 기관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네. 씁쓸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컴백을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가 네.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뭐 또는 양평 특검 이런 거 특검은 거부권으로 보호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명품백 수수 의혹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은 개시가 되면서부터 다시 인사권을 발동해서 네. 검찰들을 교체해 버리고 검찰들을 그렇게 동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다라고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이제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렇게 봐야 그리고 나서 공개석상에 쫙 나오잖아요. 정리가 된 다음에. 예? 자,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 그때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제2부속실은 또 네. 만든다. 네. 또 특별감찰관 얘기도 언급이 됐었고. 근데 이건 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그러니 빨리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가 없죠.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지금 뭐 명품백 수사한다고 하지만 수사팀들 중앙지검장부터 바뀌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할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은 하려면은 계속 논란이 되는 제2부속실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물론 영부인으로서는 활동할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공인된 기관의 지원과 조언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조언과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본인들의 공약과 다르니까 그걸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때는 이랬는데 조용한 내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많다.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든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아예 하기 싫고 사과하기도 싫고 네. 그렇게 하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9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명품 전달하는 이 영상을 처음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하면서 인터넷 매체가 다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의 원본 또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청탁 인물이 상당한 유력 인사다. 이 관련해서 검찰에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백은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백은종 대표는 이 파장을 생각해서 어쨌든 이 사안에 있어서 검찰에 성실히 입장을 전달했다.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 사안도 과연 함정 취재 논란만 국한해서 조사하고 끝낼 것인지 이것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명명백백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되는 거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소환은 어떤 형태로 할지 네. 안 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로 할지 그것이 관건인데 아마 최악의 경우 소환 안 하고 서면 조사 정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향수 화장품도 받았다라고 네. 하면서 뭐 추가 고발을 백은영 대표가 어제 또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검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한 그런 상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이게 좀 빨리 밝혀내야 된다. 이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될까? 검찰 인사를 보면 또 민정수석 인사를 한 걸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꼭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돈터치, 아예 뭐 터치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깔린 대통령실의 모습이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위에 누구가 있느냐라는 의혹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분야는 완전 성역화된 네. 것 같이 지금 되잖아요. 네. 성역화. 22대 국회 열리면은 이건 또 야당에서도 이 네. 사안은 종합 특검으로 또 다시 한번 발의해서 네. 처리할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참 뭐 답답하네요. 200석이 됐으면은 이게 여러 재표기를 하더라도 다시 네. 통과해서 공포시킬 수가 있는데 8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은 최혜병 특검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 같긴 한데 그럼 7명은 또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 8석 이렇게 커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총선이요. 근데 지금 보면 크죠. 호위무사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래, 커 보여요. 너무 크죠, 실제. 8명. 네. 큽니다. 커 보이고요. 예, 그래도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이 좀 네. 이제는 더 전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 21대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면서 한 2년 보냈잖아요. 맨 처음에 여당이었다가 네, 2년 뒤에 예, 야당이 예, 됐죠. 예. 그 여당 생활을 한 5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격력이라든가 전투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총에서도 우리 맞아요. 윤석열 네. 정부를 제대로 공격하고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약하냐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래요? 이번에 22대는 공격력이 대단히 세졌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느껴지세요? 일단 인원수도 늘었고 네. 또 밖에서 공격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또 원내로 들어오셔서 22대는 대단히 공격력이 세져서 우리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되새겨 보자면은 용산 이전 문제, 네. 대통령실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던 네. 그 의원 하면 김병조 의원님만 네,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죠. 없을 정도로 네, 예. 그때 뭐 혈혈단신으로 그렇죠. 맞섰던 생각이 그 당시 뭐 네. 대통령 인수위 시절 네. 그 허니문 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했는데 네.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 기전할 때 진짜 선두에 서서 싸웠고 처음에는 홀로 단신으로 싸우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나중에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맞아요. 또 오마이TV에서 네. 항상 그 문제를 다루어 주면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특위도 만들고 뭐 맞아요. 이렇게 같이 네. 싸웠는데 하여튼 좀 공격력과 화력이 세진 민주당으로 네. 22대는 거듭날 것 같습니다.